12. 과거와 현재. 고려 말 이후 600여 년 동안 외구로부터 새로운 수행법이 한국에 전해지지도 않았고 또 자체로 새로운 수행법을 개발하지도 못했다. 한국 불교는 지난 1000년 동안 정체되어 있다. 물은 오랫동안 고이면 썩는다. 이제 한국 불교에 맑은 물을 공급해 새 생명이 싹 트도록 해야 한다. 조선조 불교 교단은 완전히 무너지고 뿌리 뽑혔고 사유체계는 혼란스럽고 행동 유형은 미신화했다. 1592년 일본 침입에 맞서 출가 수행자가 가사야 입고 전쟁에 나가 민족을 지키면서 서서히 대중으로부터 신뢰 회복 단초를 마련했다. 무너진 교단을 정비하고 파괴된 사찰을 복원하고 수행 가풍을 회복하려고 노력한 서산휴정조차도 붓다가 창안한 오리지널 불교와 정통 수행법인 사티 수행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서산휴정은 기도, 염불, 참선을 한 묶음으로 이해했고 수행과 사찰 경영을 병행했다. 조선 불교는 제가 수행자가 거의 없고 출가 수행자가 교단을 유지하기 위해 직접 사찰 경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오늘날 사찰 경영을 출가 수행자가 독점하는 폐단을 낳았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많은 수행자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100년에 걸쳐 교단의 양과 형식은 어느 정도 틀을 갖췄지만 질과 내용은 유교, 도교, 선교, 힌두교 등이 결합한 무속화, 신비화, 미신화한 불교만 남았다. 조선조 출가 수행자는 500년 가까이 왕이 살던 도성을 출입할 수 없었다. 18세기 중엽 크리스트교가 와서 활동할 때에도 스님의 도성 출입을 통제했다. 19세기 말 일본 불교 도움으로 도성 출입 금지령을 해제하자 많은 스님이 일본 불교에 대해 호의를 보였고 일본 불교 영향으로 결혼도 했다. 조선에 침입한 일본인을 통해 전해진 일본 불교에 호감을 갖는 것에 대해 반외세 민족자주 의식을 가진 스님은 상해, 만주, 국내에서 해방투쟁 도중에 죽거나 사라졌다. 그리고 국내에 남아 활동하던 스님이 오늘날 조계종을 만들었다. 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고 동서냉전 체제에서 미국은 남한을 동북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는 교두보로 삼았다. 그들은 공산주의 무신론에 대응해 유신론인 그리스트교를 믿도록 강요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불교나 무속을 믿다가 그리스트교로 개종했다. 오늘날 한국 불교도는 그리스트교에 상당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인 미국이 펼친 여러 가지 강압 장치와 상징 조작으로
많은 불교도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다고 믿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면서 사실이 아니기도 하다. 조선 말 한국은 불교 교단이 무너진 상태에서 불교도가 거의 없었다. 불교를 믿고 절해오는 사람은 불교도라기보다 무당을 따르고 미신을 믿는 무속화한 불교도였다. 그것도 소수였다. 이런 무주공산에 그리스도교가 와서 자리 잡은 것이다. 남도영에 따르면 1884년 이후 한국 그리스도교는 학교 설립 운동을 추진해 1909년까지 전문학교 하나, 신학교 둘, 중학교 19, 소학교 783개, 병원 3개를 갖고 있었다. 이런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21,131명 정도다. 이때 불교는 1910년까지 20개 학교만을 설립했다. 이게 현실이었다. 태고종과 투쟁에서 기득권을 획득한 조계종은 그때부터 조계종 내부 권력투쟁을 시작했다. 1975년 대심의 조계종 총무원 점거 사건, 1980년 신군부의 10.27 범란, 1982년 신흥사 사건, 1994년 50계열 조계종 지도부 추방 사건, 2002년 조계사 사태 등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났다. 지명에 따르면 처음 비구 대처가 분쟁할 때인 1954년 5월 비구 대처 비율이 600대 7,000명이었다. 현재 조계종에 소속한 스님은 약 10,000명 정도다. 사찰 점유 비율은 100대 900이었다. 1962년 300대 700, 1964년 400대 600, 1970년 900대 50으로 역전했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 출가 수행자는 사찰 점거 투쟁에 동원됐다. 수행과 공부를 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다. 비구 측은 대처 측이 점거한 사찰을 힘으로 빼앗는 과정에서 수행 도량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을 하고 싶어도 현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그들이 자연스럽게 조계종 기득권을 장악했다. 이 시기 출가한 스님은 현재 조계종 창립 세대로 이미 인멸했거나 아직 활동하고 있다.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불교와 수행을 안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못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오늘날 조계종 지도부는 그들로부터 교육받은 스님이다. 이런 상황을 싫어하고 극복하기 위해 극히 일부 수행자는 교육과 수행만이 한국 불교를 개혁하고 되살릴 수 있다고 믿었다. 그중 일부는 국내외 대학으로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 동국대학교나 중앙승가대학교 등 각종 대학에서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그들이 불교를 배우러 간 대학에서 기다린 것은 불교가 아니라 문자 분석과 논리였다. 경전과 문자가 불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도 되지 않고 수행이 95% 이상이다. 경전에 수행이 결합하면
전부지만 수행이 빠진 경전 해석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곳에서 문자와 논리를 가르쳐준 교수 대부분은 힌두교도 크리스천 일반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문자와 논리를 배웠다고 하지 않고 불교를 배웠다고 주장한다. 일반인은 그들로부터 문자를 배우면서 불교를 배운다고 착각한다. 이것은 불교식 오리엔탈리즘이다. 서구인이나 힌두교도가 이해한 불교를 불교도에게 교육하고 그렇게 교육받은 불교 지도자가 다른 불교도를 교육하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교육 질뿐만 아니라 내용과 형식에서도 심각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방으로 간 스님도 사정이 비슷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큰 용맹심으로 선방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기다린 것은 방석과 아집뿐이었다. 어떻게 수행하라는 이론과 기술을 가르치지 않고 단지 화두 수행이 최고고 그 외의 수행법은 모두 사마외도란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 그들 앞에 줄 서고 함께 수행하지 않은 사람은 사마외도로 매도한다. 그리고 오리지널 불교와 사티 수행을 창안한 부다도 큰 고민 없이 시궁창으로 밀어넣는데 주저함이 없다. 깨달음 단계의 속성 과정이란 슬로건을 달고 화두 수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20년 걸려도 다른 사람에게 수행 지도하거나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10일이면 확철되어 할 수 있다는 깨달음 축집계 과외인 화두 수행을 하는데도 수십 년 수행하고도 소타파티 수다원 구경도 하지 못한다. 수행이나 철학 고민 없이 시작한 불교 개혁은 세속 민주주의를 모방한 행정, 절차, 형식, 개혁만 이뤄졌고 수행 교육, 철학 등 내용 면에서는 한치도 개선하지 못했다. 이것이 한국 불교와 조계종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을 비롯한 한국 불교도 노력으로 조선조 가혹한 불교 말살 정책과 해방 후 친미 정권과 친크리스트교 사회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제 서서히 생기를 되찾고 있다. 그 중심에 물라상가 사티 아라마가 있다.